꿈몽이도원도 찬시 네 번째 청성 송초관 아, 비단앞의 두 시선 묵은 꿈 안평대군과 송초관 몽이도원도를 읽는 관찰자의 사람. 송초관은 1410년생입니다. 안평대군이 1418년생이니까 나이 차이가 한 8살 정도 차이가 나는. 특이하게도 송초관이 이제 과거에 국제 한우에 성균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데 안평대군이 아마 12살쯤에 장가를 가고 13살부터 그러니까 수양대군 14살 요즘에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안평대군과 성초관이 이제 뭐 연결고리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쨌든 성초관이 이제 1447년 세종 20년인가요? 27년? 아니, 이제 29년. 세종 29년에 이제 다시 보통 문인들도 과거를 또 보는 게 있나 봐요. 근데 그 문인들이 또 시험을 봐서 거기서, 과거에 이제 응시를 해서 과거 급제를 한 다음에 예조 정랑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기적으로 딱 예조 정랑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월 20일 날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찬시를 쓰고 그 후에 과거를 봤는지 뭐 그랬을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랑이라는 그 관직을 받은 거는 아마 어, 그 이유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역사적인 이런 디테일은 좀 더 예를 들어서 시기나 날짜를 뭐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걸 참고로 보면 또 상세한 걸 알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송초관이란 문의는 그렇게 주류는 아니었던 것 같다. 안평대군과 그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찬시에 그런 얘기를 써요. 세 번째 등불을 넘긴 밤 문턱에 선 관찰자. 타인들이 시를 남기고 물러간 고요한 신화. 인 두루마리 앞에 예조정랑 송초관이 당도한다. 그는 그림 곁으로 직진하지 않고 문턱 안에서 한동안 눈을 든다. 송정랑은 늘 시를 쓰기 전 오래 바라보는군. 글은 붓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속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얘기. 소설적 구성 요소이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상상력으로 얘기하는 거지. 꿈의 시각적 해부 도달할 수 없는 고요. 현실을 보게 여전히 어둡고 험준한 현실 산세. 똑같은 그림 같기도 하고, 경계의 전환, 옆에 현실, 그 다음에 이제 도원으로 가는 길, 갑자기 물길이 열리면 세계가 전환되는 통로, 신선의 세계, 사람의 냄새, 통초관의 신선의 세계인데도 통찰, 신선의 세계인데도 사람이 사는 냄새가 납니다. 대중께서 신선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달할 수 없는 고해를 그리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몽유도원도를 보고 문인들이 21명의 문인들이 이제 찬시를 쓰거나 그 감상을 쓰거나 하는데 각각의 생각이 아, 다르다. 제각각 좀 차이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길을 찾는 두 가지 방식 발견과 내면 그 송초관은 초반부에는 이제 이 무릉이나 보아 원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나라 때 이제 사람들이 그 진나라가 두 개가 나오고 있네. 진나라 진나라인데 그 진나라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주 그 속세를 버리고 뭐, 먼 곳으로 가서, 무릉으로 가서 사라졌다. 사람들이 사라졌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또 다른 진나라인데, 아, 도연명이 도와 원기를 그려서 그 이야기. 진입, 시냇물을 따라 들어가며 우연히 발견된 길, 외부의 물리적 세계. 하지만 안평대군의 길은 마음속에 열려있던 길,
먼저 험한 산을 넘고 내면의 통된 심리적 세계다라고 송처관이 이제 찬시에 그런 얘기를 좀 하죠. 어부는 물을 따라 들어갔으나 대군께서는 먼저 산을 넘으셨습니다. 꿈은 이미 마음속에서 길이 열려 있었던 듯합니다. 시간의 무게, 사흘의 형상과 오랜 숨결, 안견의 붓, 안견은 사흘 만에 그렸어. 사흘 만에 그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물리적 형상뿐이다. 안평의 꿈은 꿈님이 오래전부터 쌓였겠지요. 공명 속에 묻히지 않으려면 내면이 오랜 닮아. 3일 만에 비단 위에 옮겨지니 꿈이 아직 다 깨어나지 않았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도원을 품지만 대부분 공명 속에 묻히고 만다. 안평대군은 공명을 버리지 못했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강렬하게 도원을 발명했다. 공명, 출세, 안평. 안평대군, 몽유도원도를 통해서 바라본 안평대군은 어떤 인물일까요? 어찌 보면은, 세종 말년, 1447년 즈음에 상당한, 능력자, 셀럽, 문인, 그 다음에, 활동가 등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수양대군과 안평대군 관계에 있어서는 이후 6년 후에 이제 상당히 계유정난을 통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관계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네. 송초관의 시 거리를 두어 기운을 읽는 기술 공자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자라고 칭하는데 공자는 안평대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더 멀리 보입니다. 사람이 형상하는 기운, 아우라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의도적 거리두기. 밑불손 동자에게서께서는 티끌 한 점 없으시고 단박할 홀로 밝은 데 나아가셨나. 안평대군 내면의 모순포착. 티끌이 없지는 않으나 그 티끌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는 분석. 그림 펼치니 신선세계 같고 글을 읽으니 궁중 영화조차 잊혀지는.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송초관은 찬시를 짓기 전에 찬시와 발문을 읽은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한평대군이 이것 좀 봐라. 이거는 안전히 그린 몽유도원도고 내가 꾼 꿈을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나는 아, 이 그림을 어, 그림에 대해서 시를 쓰고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썼다. 그래서 송초관이 그 내용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찬시를 쓰는 거죠. 공중의 권력 투쟁 속에 철저한 고요를 갈망하는 대군의 역설적 심리 대변이 있다. 음, 경계를 대하는 두 가지 태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 안평대군 신숙주 박팽년, 아, 그리고 정인지. 아마 꿈속의 이야기 중에 인수가 박백년이고 그다음에 신숙주나 정인지를 이제 함께 있었다라는 그 발문에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문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림 속 이상형과 무라일체를 시도하고 그 티끌 현실의 공룡 속에 살면서 스스로 수선될 수 있다고 믿고 하지만 송초관 자신은 당시에 이제 예조 정랑이 되는 이제 그 해에 1447년 정묘년에 과거급제하고 예조 정랑으로 되는 됐었는지 앞으로 될 건지 그 해에 상관에 자신은 문덕의 선자다. 아, 아쉽게도 나는 그 무리에 섞였을 뿐,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그냥 섞여 있는 거지 중심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림만으로 뛰어들지 않고 끝내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 남기를 선택한다. 시신선이 되려는 오만함을 경계하고 현실의 무게를 인정하는 철학적 물러섬이 있다. 특이하게도 송초관은 유흥부, 유흥부가 이제 사육신인데 송처간의 누이와 유흥부가 결혼을 합니다. 나이가 아마 유흥부가 더 어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유흥부, 사실상 조선시대에는 남자와 여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 나이가 더 어리다. 꼬마 신랑, 아, 뭐 이제 누나 신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으니까 나이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제 단군 이제 복위 운동 이후 1556년에 사육신이 이제 거열령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가산을 다 몰수당한 후에 송초간의 누이가 이제 풍을 맞는데 그 송초간이 돌보지 않았다라는 야산지 정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송차관은 어떤 식으로든 뭐 처신을 잘 했으니까 유흥부와 또 엮이지 않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냥 성종 때까지 그 관직에 있지 않았나. 준추원 부사까지 가지 않았나. 완벽한 환상의 보존, 멀어지는 동안 슬펐잖아요. 송초관이 시의 마지막에 스스로 물러섬으로써 안평대군의 이상향은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한 환상으로 보존된다. 그림 안으로 모두가 들어가려 할 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의 시가 오히려 바깥 공기를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다. 미단 의 복사꽃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 밤의 그림은 전보다 조금 더 멀어 보였다. 보는 사람으로 남는 것도 한 자리인가? 안평대군이 독배. 당신은 이상향 속으로 뛰어드는 자인가? 문턱에서 건조하는 자인가? 대부분은 뭐,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죠.